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1명을 보육하는데 한 달 평균 21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평균 83만 원이 넘게 들어 보육료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장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 관련 대선 공약이 일부 누락된 것이 알려지면서 장애계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애계는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약 사항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서 어머니들 2명 중 1명이 양육 시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건데 정부가 지난해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부모들이 영유아 자녀 1명을 키우는데 월 평균 약 21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자녀를 둔 2,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만 5세 이하의 자녀 1명에게 한 달에 20만 8,70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약 19만 원에 비해 비용은 소폭 증가했지만 가구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한 겁니다. 자녀가 둘 있는 가구에서 월 평균 보육 비용은 26만 1,3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3년 전보다 7만 원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무상보육의 효과가 적게나마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영어 유치원 등 사설기관을 이용하면 한 달 보육비가 83만 원이 넘어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육 형태를 보면 만 2세 이하 영아의 경우 47.9%가 어린이집을, 35.1%가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다문화 아동과 장애 어린이는 각각 53.3%, 11.4%만이 보육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2명 중 1명은 양육 시 혼란을 느끼고 있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 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급여 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낮은 기준액과 협소한 급여로 인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점을 찾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정책솔루션위원회는 지난 8일 장애인 보장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이룸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해 생애 주기별 맞춤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의지보조기를 비롯한 기타 보장구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급여 기준액 이내에서 구입할 경우 실구입가의 80%,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값비싼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 주기를 고려해 내구현황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원 절차 간소화, 수리센터 증설, 점자 정보 단말기와 인공호흡기 등 보급 품목 지정 확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김영미 보건급여과 주무관은 조만간 장애인 보장구 급여와 내구현황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며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장애계 단체와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이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복지부 앞에서 왜곡된 공약사항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기자회견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안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조정 실무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논의된 추진 계획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장애인 공약에서 한참이나 후퇴해 있어 장애계에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에 논의된 추진계획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의 구체적인 실무 계획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중증장애인 보호대책으로 바뀌었으며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법안을 수정한 뒤 12월경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정부가 여전히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권리보장은 외면하고 있다고 개탄하며 더 이상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계와의 약속을 어겨선 안 된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산 논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달려들고 화를 내야 하는 그 부분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장애계는 장애인 공약의 이행을 위해 더욱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복지TV 뉴스 안서연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어버이 마음이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느라 공연 한번 보기 힘들었던 부모를 위해 작지만 아름다운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음악대학을 졸업한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공연입니다. 특수학교 학부모를 위한 작지만 아름다운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수영선수로 키운 가수 이상호 씨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학부모들은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부른 뒤 이상호 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공감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저기 격리시켜서 기관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비장애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야죠. 이번은 모래를 이용한 샌드 애니메이션. 학부모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초대받은 거예요. 가수 보는 것도 있고 너무 즐겁고 꽃다발도 이렇게 받아서 되게 좋았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문용민 서울시 교육감은 장애 학생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주겠다며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복지부가 중증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의료급여 일종 자격을 주고 의료비용을 전액 면제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암과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 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의료 수급자 중에서 희귀 난치 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일종 자격을 받았지만 중증질환을 앓는 경우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직접 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근본 개정안에 따라 약 3만 8천 명의 의료 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활동지원에 관한 해석이 모호해 일어난 수급자들의 혼란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중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관련 부양 의무자의 정의 규정이 개정돼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개월부터는 수급자의 일촌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라고 되어 있는 부양 의무자 정의 규정이 수급자의 배우자로 변경되고 아울러 수급 자격 갱신 신청 기간에 대한 규정도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개정되게 됩니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 처칠은 극심한 우울증을 여러 차례 겪었다. 미국의 인기 가수이자 배우였던 주디 갈러트. 그녀는 평생 약물 중독과 싸워야 했다. 흔히 천재라고 일컫는 역사 속 위인들. 이들 중에는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에 시달렸던 인물들이 많은데요. 정신질환의 세계를 만화를 통해 소개한 책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신병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투쟁을 그렸는데요.
급성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저자 데릴 커닝엄. 자신의 블로그에 그간의 경험을 만화로 녹여내 순식간에 네티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현실뿐 아니라 그들이 되찾은 희망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려줍니다. 특히 각각의 일화에는 고대 정신건강의학과 한병주 교수의 상세한 해설에 실려 독자들의 빠른 이해를 돕습니다. 저희 정신과 질환을 이렇게 만화로서 풀어내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저희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조금 높이고 더 중요한 거는 편견.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권의 정신질환을 소재로 한 책, 내 심장을 쏴라. 정신병원 안에서의 병실 생활을 환자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저자 정유정 씨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실제 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면서 작품의 리얼리티를 극대화시켰는데요. 희망에 대한 끈을 다시 움켜쥐게 하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으며 제5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신병동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 두 권의 책. 지금껏 사회에서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하는 금기 영역이 돼버린 정신질환의 세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평화롭던 엄마의 집에 나이감 못하는 가족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철없는 백수 첫째와 흥행 참패 영화감독 둘째, 거기에 뻔뻔한 로맨티스트 셋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는 3남매의 갈등은 결국 폭발하고야만 하는데 진짜 가족 영화가 찾아왔습니다. 영화 파이란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연출한 송혜성 감독의 진두지휘 아래 박해일과 윤재문, 공효진, 윤여정 등 대표 연기파 배우들이 뭉쳤는데요.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결여돼가는 현실 속에 그래도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던집니다. 알제리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잃고 캐나다로 망명 온 라자르. 한 초등학교에서 대체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맡게 된 반 아이들이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가족을 잃은 상처가 아물어가던 라자르는 뜻하지 않은 일로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게 되는데 가족을 잃은 선생 라자르와 담임 선생님을 잃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라자르 선생님.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가진 사람과 사람 그 사이의 소통이라는 다소 무거운 소재를 담담하면서도 아름답게 풀어냈는데요. 캐나다 영화계의 거장 필리프 팔라도 감독의 담백한 연출과 연기파 배우 모하메드 팔라그의 열연이 만나 빛을 발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식자재 상태가 엉망입니다. 원산지와 성분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경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청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의 한 급식재료 납품업체. 이 업체가 판매한 땅콩의 원산지는 국내산이라고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입니다. 또 다른 업체의 원료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 상자에 담긴 고구마에 이미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유통 과정도 문제입니다. 냉장이나 냉동 상태로 유통해야 할 생선이나 육류가 몇 시간째 주차장 바닥에 방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유통구조상 학교 측은 식자재 검수 단계에서 재료의 불량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원산지랑 수량, 규격이나 품질 같은 거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게 관능 검사, 그러니까 유관 검사이기 때문에 원산지나 함량 같은 거를 속이게 되면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도내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비위생자 보관과 원산지나 성분 허위 표시 등으로 절반이 넘는 12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그 원료 구입 단계부터 납품 단계까지에 대한 부분을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사례를 척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구조상의 취약점을 발견한 만큼 해당 시군의 통보에 개선하고 다른 농산물 도매시장과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여수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펼쳐집니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가 2013년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는데요. 전남방송본부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가 2013년도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박월규 여수농업기술센터장은 여수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 지원, 농기계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은 2천억 원 규모로 연중 시행되며 사업 대상자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 농번기철 공휴일 농기계 임대 사업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생산성 향상 및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지영입니다. 어버이날이 돼서야 부모님과 시간 갖는 분들 많으시죠? 경상북도의 한 마을에는 매일매일이 어버이날인 것처럼 99의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이른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포항방송 서기정 기자가 그를 만나봤습니다. 학창시절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많이 불렀던 어버이날 노래입니다. 제41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일원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99살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는 아들 허영만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평소 식사 수발과 목욕은 물론 노안으로 거동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어머니의 대소변을 손수 받아내고 행여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모친 곁에서 직접 간병을 하며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러한 효심으로 현재 노모는 건강이 호전되어 경로당 출입을 하시며 마을 어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어머니는 연세가 99세입니다. 99세고 이랬는데 나는 그 평소에 어머님을 뭐 효도하고 그것도 크게 없고 그래 이제 나도 나이가 아마 74인데 신사세입니다. 74인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노 하면은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1000만분의 1이라도 자식에 대한 내가 진 빚을 우리 엄마한테 갚아야 안 되나 그 생각 외에는 뭐 딴 생각이 없고 본인도 당뇨로 10수년을 고생하고 있지만 경로 효친을 실천하는 데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며 또한 자신보다 어려운 분들이나 마을의 굳은 일에도 봉사로 솔선수범하여 이웃 사랑 실천에도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문이 전해지면서 효와 봉사로 지역사회의 기감이 되는 허영만 씨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당신들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와 존경의 꽃다발을 전합니다. 복지TV 뉴스 서기정입니다. 여수 지역민들이 소외된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시설에 희망을 심어주고자 주택을 개조해주는 희망하우스의 1호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 노인복지관 등 지역시설과 기업, 시민들이 동참해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박모 씨에게 희망하우스 1호를 선물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희망하우스는 일회성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이라며 저소득층 가정을 꾸준히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여수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들이 경로잔치 행사를 가졌습니다. 경로효친의 전통 미덕을 기리는 어버이날 행사가 쌍봉 종합사회복지관, 동여수 노인복지관 분관, 문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여수 지역 내 기업과 단체 등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독거노인을 비롯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에 협조한 보육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린 사실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보이지 못하는 이 적반하장식의 모습들.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맡길 수는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